자, 오늘은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딥업 2시간, 등업이란다, 자꾸. 업등 2시간 나눠서 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대놓고 6월 모의고사를 좀 잘 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전체로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도 등급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1, 2, 3등급인 학생들 가능하면 뭐 최상위 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고, 참 안타까운 등급이 어떻게 보면 4, 5등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 5등급은 우리가 4 달고 있는 거하고 3 달고 있는 건 기분이 다르죠. 근데 수능에서도 실제로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4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등급을 하나 받아버리는 바람에 2개 영역의 최저 학력을 날려먹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 대학에서는 2등급 2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4등급 하나 더 있으면 게임 끝이죠. 그나마 3등급은 버리는 카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1등급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어쨌든 뭐 3등급 저 끄트머리에 있다 하더라도 3등급은 3등급이고 4등급의 제일 위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빙시죠. 어쨌든 3등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현행 입시 체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둘 나눠가지고 따로 뭐 그래 나갈 정도가 되느냐, 지구학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하와 벡터 되는 정도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만점 그룹, 그건 1등급하고도 달라요. 만점을 목표로 하는 그룹 1, 2등급. 그죠? 1, 2등급이 보통 한 문제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수능이.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그룹. 그 다음에 5등급은 그 자체로 하나 큰 덩어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맞는데, 사실 수학은 3등급 밑으로 다 똑같아. 알아서. 똑같은 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펑크가 나 있어도 중학교 때 펑크가 났든 고등학교 1학년 때 펑크가 났든 펑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펑크난 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마음 먹고 한번 자기 이 중에서라도 혹시 수학이 좀 약하다, 왜 해도 이 동급생들 간의 경쟁에서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안 되는지, 자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탐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1, 2등급 선하고 3, 4, 5등급 선을 가를 만한 과목은 물리원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아닙니다. 물리원도 사실은 1단원하고 4단원에 있는 역학 파트만 잘하면, 전에 어떤 뭐 수업 과정에서 제가 한번 첨언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리원 공부는요, 한번 몰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 이런 건데요, 2등급 밑으로는 안 떨어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구학원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문학을 잡았느냐, 그러면 2등급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죠. 너무 자신의 논리적 이해력만 믿고 공부를 안 하는 졸라 게으른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문학은 막 미친 듯이 막 선생을 가르칠 정도로 막 적경이 어떻게 되고 막 설명해가지고 다 이겁니다, 이지라고는 나머지 환경에서 막 틀리고 이지랍니다. 대교의 물질이 뭔지 몰라가 막 오락가락 해갖고 이지랄 해가지고. 그런 면들 다 따져도 지구학원은 굳이 등급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럼 총 합치면 4번의 수업을 촬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어차피 이 자료는 여기에서만 보는 거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 팔지 않는 이상. 알았어?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학생용 학습 자료에 지금 요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시간이 되시면 이런 형태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일단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기출 코드라고 나와 있죠. 이 위에 기출 코드. 뭐 별건 아니고 문항 번호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이런 거 연습을 좀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제가 작년 2학기 때 좀 가르쳐 놨어요. 뭐냐면 앞에 H2가 있죠. 3학년이면 H3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H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06 돼 있죠. 16은 2016년, 06은 6월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2학년 시험 문제만 철저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기출 코드가 0, 1, 2, 3, 4, 5, 6, 7, 8, 9, 10 요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거는 2016, 2015, 2014 됐습니까? 지난 3개년 동안에 나왔던 1번부터 20번까지 총 60문제를 대놓고 그 기출 코드 중심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분류하는 요 방식은 뭐 크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주로 났으며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분류돼 있죠. 대1은 보통 단원 분류 표시할 때 로마자로 표시하는 거 있죠. 대단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대단원 시작하는 교과서 한 페이지 딱 넘기면 뭐 밑에 1, 뭐 2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중단원 되겠습니다. 됐죠? 그 현재 지구학원은 1단원에는 중단원이 3단원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는 1, 2단원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각자가 소단원이 뭐 한 3, 4개에서 5-6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참고로 이번 6월 1일 날 시행하는 6월달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지난 뭐 3년 동안 여기까지더라고요. 어디까지냐면 2-1까지 되겠습니다. 고체지구의 변화까지. 3년 내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뭐 크게 이상이 없는 날은 1단원부터 해서 2-1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0번까지가 제가 한번 쭉 넘겨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른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고문항의 정답입니다. 알겠죠? 혹시 문제를 따로 다운로드 받거나 하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제공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 1년 선배들한테는 제공하는 방식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아직 여러분들 익숙치가 않거든. 뭐냐면 A4 용지예요. 2면을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면 한 장에 딱 나오죠. 4면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작아요. 그거는 고3인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 문제 확인만 하면 되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렇다고 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6월 평가는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그 부산교육청의 자료실에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링크는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파일은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올려놓으면 요즘 저작권법 이런 거 있죠. 어쨌든 기간제지만 현직 교사가 그죠? 저작권을 갖다가 그것도 교육적인 내용의 저작권을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되잖아. 그지? 최근에 이 유튜브 그 방송을 하면서 훨씬 또 민감해져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일단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좀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 시행 연도가 2014년, 2015년, 2016년 월은 전부 6월달 그 이용 문제를 지금 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요런 거 계산 잘 안 해주죠. 정답률 되겠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사교육의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교육청 주관하는 데서 평가원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정답률 잘 안 산출합니다. 안 내놓고. 그런데 사교육 업체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EB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EBS 사교육입니다. 또 내일 또 매일 또 터져나가겠네. EBS를 까는 새끼이지라고 까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싫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지구학 1 문제의 1번 문제의 정답률은 75%다. 그 뭐 밑에 2번은 81, 52 나오는데 옆에 보면 최다 오답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정답률이 70% 미만인 경우 뭐라고? 70% 미만 됐어요. 미만인 경우에 그러면 원래 답은 자 고등학교 2학년 2016년 6월달 3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인데 대략 한 20% 이상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분산을 막 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 꼬라박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걸 참조하실 때는 뭘로 활용하시면 되느냐? 요 답은 도대체 뭐였길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래는 자,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고 이게 미리 돼 있으면 오답 노트 정리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간편해집니다. 처음에 약간 이 작업을 하는 게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치고 나면 일단 자기가 매기기는 매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겼다면 문제를 보고 요렇게 분류하는 정도까지는 좀 연습을 해놓는 게 낫습니다. 내년 고3 될 때까지. 버릇처럼 해놓으면 제가 사용하는 엑셀 파일이죠. 한글 파일 해도 됩니다. 다만 표 안에서 소트가 좀 돼야 돼. 정렬. 뭐 예를 들어 번호 순서대로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으로 하는 매크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뭐든지 됩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쭉 해가지고 쭉 쳐낸 다음에 정답 번호, 정답지 보고 쭉 넣죠. 넣은 다음에 자기가 여기는 하나 더 넣어도 되지. 자기가 쓴 오답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이트가 사교육 사이트긴 합니다만 EBS 까놓고 얘기할게. 이삐리리 뭐고 EBS 빼고 이삐리리 하면 이 투수죠.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에 뭐 비상 요렇게 한 4개 정도 사이트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대형 사이트에서는 뭐 합니까? 뭐를 치고 나면은 그 문항 분석 이래가지고 요런 표를 제공을 합니다. 잘 찾아보면 그냥은 안 줘요. 일단 최소한 뭐는 돼 있어야 돼. 회원가입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좀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구석구석 잘 찾아 들어가야 뭐 요런 자료가 있어요. 그럼 요런 거는 제가 이제 보고 한 3개, 4개, 4의 거를 평균치 때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특정 자기 회원들의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대표성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는 시험을 친 적이 없으니까 다운로드 받았다. 그럼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시간을 주고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주고 한번 푸세요. 그냥 쭉. 이때 제한 시간 얼마로 주고 하는 게 좋을까? 30분 하면 안 되죠. 조금 하드하게 하고 싶다. 20분. 알겠죠? 하드하게 할까? 20분. 조금 이제 좀 현실적인 그걸로 한다? 23분.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스탑워치 해놓고 쫙 푼 다음에 자기 매기세요. 이거 보고 매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 오답을 했는데 틀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죠. 66%짜리인데 본인도 2번을 했다. 그 문제를 면밀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제가 장난컨대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 빼고는 9등급짜리도 요 형태로 9등급짜리에 해당하는 학생이 요 형태로 준비를 해가지고 요번 6월달 모의고사를 친다? 5등급 안에 들어갈걸? 진짜입니다.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외워야 될 걸 최소화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 파일은요. 요거를 이제 소팅을 합니다. 뭐에 따라서 하느냐 하면 단원 분류에 따라서 단원 분류 및 내용 중심 해가지고 출제 비율이라는 게 아마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그 파일을 먼저 단원명으로 쭉 소트를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1 중1, 대1 중2, 대1 중3, 그 다음 대2 중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단원 분류는 너무 상세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용 요소 집어넣는 거 있지. 요걸 요 안에서 다시 소트를 해요. 그럼 가나다 순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60문제 안에 뭐가 주로 났는지가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을 보시면은, 그 파일 보시면, 생명 가능지대가 3문제. 그럼 몇 %야? 5%죠. 네. 그럼 바꿔 얘기하면 5%란 얘기는 어떤 의미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난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에 중단원 1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지국의 상호작용. 물론 요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의 순환이 2번 나왔고 누가? 탄소 순환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뽑아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국의 탄생 및 형성 과정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 수자원 이용이죠. 근데 보시면 3학년용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2학기쯤 넘어가면 이제 제가 3학년용도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3학년용에서는요. 얘가 매년 나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 수능으로 따지자면 매회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3학년은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전범위잖아요. 그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총 7번 치는 동안 2번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얘가. 그런데 특이한 거는 정답률이 미칠 듯이 내려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 이용 같은 경우에 제발 좀 주의하라고 하는 걸 몇 개 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모래순환하고 수자원 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따로따로 낼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럴까? 범위가 좁잖아. 수업 문제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결을 시킬까 뜯어서 놓을까? 뜯어서 놓기 때문에 문항이 쉽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3학년이 되면 이제 전범이 되죠. 요거 따로 내자니 어때? 각각 한 문제씩 내자니 이건 좀 아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겹쳐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연동하는 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되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얘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분들이 요번 중간고사 때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쭉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2단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 몇 개 더 빠졌네. 잠깐만. 요까지죠. 좀 많죠. 2단원이. 전체 분량으로 보자면 2단원 양이 꽤 됩니다. 근데 크게 나눠볼까요? 변동대라는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각 변동.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해 보이는데 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까 했죠? 범위는 좁은데 가능한 내고 싶은 걸 갖다가 좀 분산해서 내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됐는데 크게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돼요. 사태, 그 다음 누구? 지진, 그 다음에 판구조론, 어쨌든 그 다음에 풍화, 화산. 됐습니까? 몇 개? 5개 중에 이미 우리 영진고는 화산, 지진, 판경계 1차시 분량. 그러니까 양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거는 한 2, 3차시 분량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판경계 지각변동 두 차시 분량 또 올라가 있어요. 반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고3들은요.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게 되느냐 하면 원래 그 중단원 1에서 소단원 마지막에 보면 이게 있어요. 지질재해라는 게 있어요. 지질재해. 근데 그 단원이 지질재해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구냐 하면 쓰나미거든요. 그럼 쓰나미 그러면은 단순히 요 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면 여기가 해당되겠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2단원 연계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쓰나미나 산사태 이런 것들을 뭐 에너지원이 뭐냐, 혹은 무슨 건에서 무슨 건으로 작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재조합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린 파일은 똑같은 파일을 이제 뭐에 따라서 나눈 거냐면 정답률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23%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고? 내가 저 문제를 내가 되게 보다가 자세히 안 봤어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쓱 넘어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 해양자원 그럼 보통 무슨 문제입니까? 망가니스 단계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아니야. 틀릴 게 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이 문제를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어. 도대체 뭐였길래 이 새끼들이 이래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게요, 정답률이 23%인데 여기 내가 기억에 확인해 보니까 4번에 몰빵된 게 5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내가 장난컨대 공부를 잘하는 놈도 틀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번이, 답이 1번이잖아. 1번은 기억이고, 예를 들어서 4번이 뭐 디귿, 니은 이런 데 있었는 거야. 기억, 디귿. 그죠? 그런데 디귿번이 어떤 내용이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다 이 말이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전부 다 그 문장에 홀려가지고 하다가 그냥 훅 간 거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봐봐라. 이 표를 정리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표를 정리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 문제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틀렸는데 이거 대강 문제 읽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조사해 봤더니 최다 번호가 답은 1번인데 4번에 많이 몰빵 때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장이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된다는 건 아닌가면요. 야, 요 문제는 요런 것 때문에 잘 틀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문제 나오면 100% 맞추죠. 안 틀립니다. 따로 안 해오려고 해도.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똥발 붙는 거죠. 훅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파일은 활용하실 때, 그러니까 대략 보시면 여기 67%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최다 번호, 최다 오답으로 찍었는 번호가 뭔지 나와 있는데, 보면 좀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 무슨 말이야? 네, 정답을 맞춘 건 꽤나 높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공부를 좀 하는 놈들은 그냥 쉽게 맞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아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 아무거나 막 다 때린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40% 미만짜리는요, 정말로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데다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저 23%면 사실 찍은 놈도 한 30%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 안에서. 그러면 한 6, 7% 빼버리면 한 10몇 % 되죠. 그나마 15, 한 16%만이 뭐 알고 맞춘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최상위권의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실제로 내가 기억할 때는 요래 3명이 디버비고 너 없던 아이가? 니도 디버비가? 지난번에 자습 할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자습이요? 내 자습 감독 한번 올라간 적 있잖아. 디버브는 대상인데, 맞다. 1, 2, 3까지 돼. 미안하다. 니는? 전부 디버비야 또? 관상은, 미안해.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졸라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막 까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중간고사를 겪어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다른 문제지를 봤다 하더라도 가스하이드레이트나 망가니스 단계가 어려운 게 나을 게 있나? 없죠? 그럼 저 문제는 정말로 특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문제 38%짜리는
약간 어때? 생명 가능지대는 문제를 내는 놈이 좀 독하게 내면 좀 독할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요소에다가 또 제가 얘기했죠. 문장을 대놓고 꼬아버리면 사람 헛밭 디비집니다. 네. 이 문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2014년도 6월 달에 08번 문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요거 이제 설명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남은 3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내가 보니까 마지막이 또 5월 31일이 돼? 다음날 시험 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은 정말 간단하게 한 번 보고 치울 분량으로 뭔가를 채워 넣는다면, 요번 주 금요일하고 5월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날 이제 업로드 될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전부 디법 대상이면 너는 업등 수업은 못 듣나? 뭐 굳이 들으러 가겠다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거지.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알았지?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한테도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해야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일단 참여한 사람한테는 문제집 파일을 일단 줄까 생각 중이에요. 요거를 주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누구나 들고 올 수 있는 걸로 하나. 뭐냐면 제가 오늘 하고 어제하고 6반하고 5반 수업을 들어가네. 7반도 들어갔죠? 8반 있나 여기? 없죠. 8반만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갔는데요. 5반, 6반, 7반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간고사가 철저하게 이 안에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 문항 구조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요번에 중간고사 쳤던 거 있죠? 예, 그거를 심층적으로 좀 풀어내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본하고 중간고사 문제하고 동시에 풀어가지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5월 25일에는 반드시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만 좀 골라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촬영하기도 뭐하고, 촬영해서 바로 올려놔도 최소한 업로드 되는 게 9시 넘어서인데, 그 다음날 6월 1일 날 모의고사 치는데 지구학 때문에 밤늦게까지 눈 빠지게 기다려도 드디어 업로드 됐다. 이게 그게 말이 내가 생각이 좀 웃기잖아. 아니 시간표를 짜도 6월 1일 날 모의고사 할 것 같으면 5월 31일 날 과목은 뭐 하라고 그러면 뭐 벼락치기 해주란 말이가. 아니면 뭐 전부 다 야 뇌까 이래가지고 뭐라도 뭐 입력하고 뭐 이게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 시간표 보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계획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요번 시간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수능형이라고 대변되는 문항의 형태는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걸 좀 잠깐 얘기하면, 이제 좀 불 좀 켤까요? 제가 그 금요일 날쯤에 그 방식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사실 원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작년 여름에 1년 선배에 비해서 시수가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엄청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사실 모든 별 수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태생 자체가 어쨌든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나서 계속 해왔던 건 강의식이고, 강의식 수업을 갖다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수업을 잘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모든별 수업은, 야, 이런 거 해봐. 질문 오면 답해주고, 뭐,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생각은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교사가 지식 전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어넣을까? 그거를 설계해주고 유도해주는 게 능력자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에 어쨌든 그거는 한번 학생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고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과서 들고 수업할 때 작년 고3들하고 실질적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1학기 때는 성상윤쌤이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1학기 중간고사를 1단원으로 범위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 그럼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전부 내가 양해를 구했고 받아들여줬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무한정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저 비디오 카메라 학교 건데 한 대는 거의 내가 지금 전용으로 씁니다. 그죠? 네. 왜? 대신에 내가 일주일에 한 7, 8개씩 업로드 하잖아. 생산해가지고. 영진고 이름으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욕을 좀 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료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동영상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핵심 포인트만 골라서 간다. 다만 핵심만 했을 경우에는 스토리 흐름이 좀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건 스토리 흐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 연결하는 것만 완성이 된다면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강의식으로 할 때는 수능 기출 포인트만 하면 되잖아. 거기에다가 좀 연결고리를 짓기 위해서 넣는 게 바로 2학년용 모의고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해 드릴 거는 6월 달만 있는 게 아니죠. 몇 월? 예, 9월께 이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어쨌든 9월 되기 전까지 자기가 요번 시험 쳤는 거 6월 달에 시험 치잖아. 쭉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속 준비하니까 합쳐놓고 비교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 자료들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문제 하나하나를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 추출을 어떻게 했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냈다라는 방식을 알면 공부하기도 좀 낫겠지.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하면은 백날 기출문제 다 들고 있어도 문제는 풀어보면 다 틀립니다. 수능 체제에서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거야. 이거를 누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냐.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예요. 생명가능지대 관련된 게 6월달 모의고사만 따지면 총 3문제 있지. 그럼 기억니은 이것이 몇 개 나와? 최소 9개에서 최대 간혹 어떨 때 1, 2, 3, 4, 5에다 그냥 때려 박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15개까지 나오죠, 문장이. 그럼 그거를 일일이 워드로 다 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해버리냐면 정렬을 때립니다.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에서 얘는 뭘 물어보려고 했구나, 뭘 물어보려고 했구나, 밑에다 써. 그래가지고 중첩되는 거 제외하면은 몇 가지 가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면 뭐냐 하면 고3 기출에서 나온 생명가능지대를 다 끌어와. 기억, 니은, 디귿 다 써.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결국에는요, 문제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문제 첫 줄은 읽을 필요도 없는 게 대부분이지. 왜? 문제 첫 줄은 항상 뭔데? 자료 소개합니다. 그죠? 그럼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프든, 혹은 그림이든, 혹은 도표든, 혹은 뭐 기사문 같은 거 있죠. 설명문. 뭐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 아니면 뭐 다음은 철수가 뭐 어디 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딴 거다. 이렇게 잡고. 아니면 철수 영희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다. 졸라 비현실적인 내용 있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중간고사 때 누구를 등장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쌤들을 등장시켰죠. 서류 문제나 푸는 동안 잠시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김진영 쌤이 저한테 억수로 놀랬어요. 예. 문제 보고 서로 이제 교차해서 그 봐주거든요. 혹시 오탈자 있는가. 보시다가 갑자기 빵 터지신 거예요.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다 태어나면서 원래 다 적어 놓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기대하십시오. 누가 올라올지. 이슈가 되려면 이제 뭐 최소한 장감 정도는 그죠? 등장 뭐 이런 해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문장 하나하나에서 잘 들어. 문장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거든. 문장을 판단했을 때 옳다가 있고요. 뭐가 있다? 그러다가 있지. 맞아? 아니야. 사실 세 개야. 그게 힘든 거지.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문제 안에는.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러면 얘들 둘은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한 문장을 갖다가 정오를 판단하는 것은 확률 50%의 게임이 아니고 사실은 33%의 게임인 거예요. 그게 3개씩 있으니까 11%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찍는다고 할 것 같으면 11%의 게임에다가 5분의 1 때리니까 다시 얼마? 2% 정도밖에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확률로만 따져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써보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에도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면 뭐에 대한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에 문장이 쓰여져 있는 걸로 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제시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문단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저걸 해놓으면 뭐가 좁아지느냐 하면 공부해야 될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생명가능지대에 관련된 2학년, 3학년용 모든 기출문제 있죠. 싸그리 다 모아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옮겨 적었어. 했더니 딱 나오는 나중에 중첩되는 거 다 빼고 물어보는 거는 7가지더라? 그러면 7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1시간 투자해서 공부해 놓으면 나는 뭐는 완성. 하늘이 두 쪽 나고 생명가능지대는 완성된 거예요.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학기 초에 생명가능지대 할 때 설명했는 게 7가지다? 무슨 뜻이다? 저는 사실 이걸 분석을 다 했는 거니까. 물론 분석을 쉬지는 않죠. 요번 6월 1일 날 시험 치고 나면은 나는 몇 문제 봐야 돼? 3학년 지구학원 해야 되지? 너그 지구학원 해야 되지? 언제 수업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구학 2도 합니다. 지구학 선생이니까. 2학년은 마침 G2가 없죠. 그 다음 1학년은 전체 문제 중에 지구학 관련 문제 있죠. 지구학만 하면 될 줄 알겠지만은 제 성격상 몰라생지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도 시간이 좀 남으면 뭐 할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물리원을 하고요.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화학원, 생물원 요 순서로 해놓습니다. 요즘 솔직히 까놓고 해서 물화생의 2는 안 봅니다. 할 일이 있을까? 다시 학원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거 잘리면 또 다시 봐야 되겠지. 내가 장사해가지고, 학원 강사가 장사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성? 구매 특이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라고 한다면 다 건드린다. 같은 값 투자해서, 한 과목 분량 투자해서, 네가 얻고 싶은 건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는 저에게 뭐까지 장착됐기 때문에 유튜브까지 장착이 돼서, 언제든 잘리기만 하면 유튜브는 바로 유료로 전환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5반인가에서 그 얘기 했었는데요. 우리 학교에 5, 6, 7, 8반 학생들이 총 다 합치면 대략 한 90명 됩니다. 그죠? 솔직히 90명이 내신에서 지구학원 내신에서 전부 1등급 받는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지금 교육에서 평가 체제를 갖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미친놈이죠. 다 똑같은 등급을 받을 수는 있나? 만약에 전부 다 점수가 똑같으면 모두 5등급 듭니다. 알겠죠? 예, 그렇죠. 그게 상대평가의 잔인함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 같은 데는 인원수도 적죠. 인원수도 적어가지고 간혹 이런 경우 있죠. 1, 3, 5, 7, 9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5등급 체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9등급 체제로 하면 인원수가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가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가 40명이 안 되면 한 명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이죠. 25명이면은 한 명이가. 총원이 25명이면 4%가 1 아니야. 맞지? 아닌가? 맞죠? 그럼 20명이면 0.8 아니야.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 경우가 되면은 제가 알기로 13579로 해야 되는 거 그럴 거야, 아마. 그럼 거기 그렇습니까? 예, 있죠. 뭐냐면 10명 미만이면,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게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7명인가? 이수하는 과목 수가 우리 학교에 있잖아. 소인수 과목. 화투, 물리투 3명씩 듣잖아. 그 경우에는 등급 선정을 안 해요. 이수. 오케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유 어려운 과목인데 넌 그래도 이수라도 했으니 대단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등급은 안 나오고. 시험은 치는데. 근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 거기는 거의 물화생지 2가 다 개설되잖아. 근데 걔네들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지원자 수가 적을 수 있잖아. 총원 자체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1, 2, 8개로 나눠보면 정확하게 한 10몇 명씩 갈라지나?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골고루 분산돼도 문제죠. 과목이 10개라 치자 10명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없는 거예요, 등급이. 그럼 그거는 이제 그거죠. 수미양한 거야. 1, 3, 5, 7, 9, 5등급 체제가 수미양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등급이 나눠지는 게.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신 체제에서는 그렇지만 영진고등학교 2학년 5, 6, 7, 8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 지구학 1을 전부 다 쳤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나는 항상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실제로는 내가 해준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기분이 졸라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한 달 일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전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대원고에서도. 대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이 다 들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이과로 가는 애들은 한 반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총원은 여기하고 좀 비슷한데 그럼 100여 명 되는 학생이 지구학 1을 다 쳤다. 고3 돼가지고. 다 같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과연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3 되는 순간에는 목표를 뭐라고 잡냐? 지구학 1을 목표 1등급이라고 웃기고 있네. 만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 모의고사마다 테마를 정해요. 여러분들은 일단 요번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할 때는 딴 거 없어요. 요번 모의고사 준비하면 서술형 평가 대비하면서 기말고사 조금 대비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서술형 평가가 1단원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한번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전부 다를 겹쳐놓는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준비하면서 뭐 수능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고 격가지로 딸려오는 수행평가 활동형 수업에 쓰이는 주제도 그런 주제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에 갈까 뭐 빅피처다 이렇게 하는데 빅피처까지는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렸다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이런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집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가성비 안 따지는데요. 가르쳤을 때 내가 예를 들어가 다른 쌤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뭐 어떤 학원 강사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1시간 가르쳤어. 2시간 효과 나는 거하고 내가 2시간 가르쳤는데 1시간 효과밖에 안 나는 거. 그건 좀 아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 가르쳐 놔놓고 다양하게 평가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죠. 기왕이면 내가 했는 공부를 갖다가 그대로 들고 가면 수능 때까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모든 포인트를 모의고사하고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할 것까지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지금부터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잡아가지고 한 해 분량씩 빠게 나간다. 그거 3개 분량에다가 중간고사 있는 걸로 입가심 한번 하고, 그러면은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아까 나왔던 그 해양자원 23%짜리 뭐 이런 것만, 그건 나도 예측 뭐예요. 됐니 쉬운 문제인데, 누가 봐도 쉬운 문제인데 문장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짜증나는 게 하였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거 웃자란 말이고. 알겠습니까? 좋은 거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부산교육청 게시판에다가 씨발 이딴 거를 문제라고 내놨나 하면서 이제 한번 까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30분까지는 일단 앉아 있어야 되니까 좀 앉아서 쉬다가 30분 되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 몸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